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랭킹은 바이든 취임 맞춘 북한 열병식입니다. 북한이 그제 밤 노동당 대회를 기념해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마스크도 없이 행사를 지켜봤는데요. 석 달 만에 열린 북한의 야간 열병식 현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북한. 한밤중에도 막 추포를 쏘고 레이저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눈에 띄는 게 영화의 날씨 속에서 병사들이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주민들도 입김이 나오는 과정에 마스크 쓰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 저 행사 확실히 외부에 보여주기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회가 있는 시점에 저렇게 열병식 한 건 처음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열병식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정부당국 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에 열병식을 하고 그 부대가 그대로 평양에 남아서 미림 비행장 등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날 날씨가요, 저녁 영하 8도에서 6도 정도 됐어요. 근데 저게 밤에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렇게 시작을 하려면 옆에 있는 군중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낮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스탠바이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김이 나오는 모습 보이네요. 지금 볼을 보시면 볼이 다 얼었어요. 빨갛게 지금 볼이 상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꼼짝 않고 저렇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면에서 보면 10월 달부터 했는데도 또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이제 메시지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또 총비서로 이번에 등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내세울 거는 저 무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이면서 내부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어떤 행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무리하게 정말 밤새 저렇게 어떤 축제도 하고 뭐 했는데 저게 추운데 축제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따뜻하게 저렇게 가죽 코트 입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추위에 떨면서도 저런 식으로 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지금 위기다, 어렵다. 이런 것을 한번 반면으로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면에 평론가님 김정은 총비서의 좀 모습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뭐 털모자도 쓰고 가죽 자켓도 입고요.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옷차림이다. 이런 분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느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음악이라든가 장면, 퍼레이드 장면, 또 저 복장, 스타일 보면 완전히 과거 소련이 존재하던 때에 지금 소련, 중국 다 저런 거 잘 안 합니다. 중국은 가끔 이제 열병식 하지만 상당히 현대화된 모습인데 행사 자체가 굉장히 20세기 분위기를 다시 연출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무슨 뭐 공산국가의 복고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들이 연출돼서 저 가죽 코트도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코스프레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도 성군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가 방위력 강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과시하려는 연출을 굉장히 곳곳에 도입했다. 이런 장면이 눈에 띕니다. 네. 이날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하지 않았고 대신 김정관 국방상의 연단에 섰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화국 무력은 언제나 김정은 동지 명령과 지시에만 충직할 것이며 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것입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열병식 하면 무기가 공개되는 게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눈에 띄었던 무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KN-23 이게 이스칸데르라고 이게 러시아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조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열병식을 보고 좀 걱정하는 게 미국을 향한 무력과시보다 대남 무력과시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개량형 단거리, 심지어는 핵탄두를 치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등장했고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SLBM으로
지난해 10월에는 북극성 4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북극성 5 그리고 우리 한글 중에 시옷 이렇게 붙어있는 개량형이 나왔어요. 분명히 탄두가 3개월 전보다 커졌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이제 이 미국을 향한 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과시한 거지만 근데 ICBM이 본격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예. 지난해 화성 15형에서 더 개량된 한 16형 정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것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는 이제 대남 무력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네. 새로운 좀 전략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당 대회 때는 열병식 하지 않았는데 그 열병식을 야간에 했고 또 3개월 만에 열병식을 다시 했고 근데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협자가 느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 여러 가지가 결국은 다음 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낸 거고 수위 조절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북한의 행태와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에 대해서는 자위적인 어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8차 전당대회를 하면서 달라진 게 선제적 공격형 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술핵 이야기도 했어요. 이 전술핵은 사실 우리를 향해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북극성 지금 어제 이 핵잠수함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북극성 지금 5형을 지금 신형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바로 전략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아마 바이든 행정부와는 예전같이 무슨 뭐 비핵화 이런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아마 뜻으로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이 예전에는 이제 어떤 핵을 개발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미국과 어떤 실랑이를 벌였다면 이제는 이미 핵은 있고 이 핵무기를 줄이는 협상 이제 그걸 바이든 행정부와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예전 오바마 행정부의 진영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것보다 본인들이 먼저 이런 어떤 이 무기를 공개함으로 해서 어떤 협상의 선제권 즉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가졌던 이 협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그걸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열병 현장에서 저희가 김정은 총비서의 모습 봤었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죠. 어제 열병식에서 가죽 자켓을 입고 털모자를 쓴 김정은 총비서 모습인데 가죽 자켓을 입은 사람이 바로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현송월, 조용원 이렇게 네 사람만 가죽 자켓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복장을 보면 누가 북한의 실세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김광삼 변호사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열병식 하면서 지금 러시아 모자 썼잖아요. 롱코트 입었는데 제가 러시아 스탈린 시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탈린 시대가.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좀 머무르고 그 당시에 머무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쩌면 정상국가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가죽 코트 롱코트를 입었거든요. 예. 그런데 롱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전체로 보니까 현성월이랄지 김여정, 조영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신복이라는 사람들이 다 롱코트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영두한 유대한 지도자하고 똑같이 롱코트를 입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경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었던 것은 어떤 신복이라는 그런 어떤 표시 그리고 아마 김정은이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선물을 주지 않았는데 저렇게 맞춰서 유니폼처럼 입을 수는 없다고 현송월이나 봅니다. 조영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선물 줬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일은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권력, 신복 이런 어떤 리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어떤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국가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몇몇 친한 사람끼리 국가를 운영하는 거냐 그런 좀 의아심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북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